안녕하세요. 주식 잘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대신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교육 없이 수능 영어를 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영어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수능을 이렇게 잘 풀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고, 이거는 애초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물론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목표가 일단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영어를 저처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막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말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죽은 영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 일화를 들려드리면, 제가 판교에서 반포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가 판교보다 훨씬 교육열이 높잖아요.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초등학생 여자애가 같이 타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한 9시인가? 아무튼 그 시간이었는데 얘는 한 4학년 정도? 그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아마 이제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학생 엄마가 타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시려고 타셨나 봐요. 엄마가 딱 타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엄마가 얘를 보자마자 너 영어 몇 개 틀렸어?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얼굴 보기가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3개인가 4개인가 막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정말 무너져라 내쉬면서 확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막 대놓고 크게 화를 못 내고 그냥 한숨만 그렇게 쉰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 학생이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쟤는 영어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구나, 쟤는 영어를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 단어, 지금 어려운 영어 단어 한두 개 더 외우는 게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아이들 영어 단어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 단어 어려운 수능 영어 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한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너는 단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맞췄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냥 문맥상으로 파악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했죠. 그럼 또 어떤 분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니네 애들은 똑똑하게 태어났다. 머리가 원래 좋다.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교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뛰어난 아이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죠. 머리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수준에서, 물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딸들은 약간 책을 되게 많이 읽어서 어릴 때 보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고, 솔직히 평범한 범주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요, 딱 보면 알죠, 제가. 수학 문제집 풀잖아요. 자기 학년 거 풀어도 엄청 많이 틀려. 거의 다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머리는 특출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영어는 잘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영어 단어 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영어 단어 웬만한 거 알아요. 그냥 뭐 어려운 수준의 영어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소설책, 그러니까 쉬운 소설책 정도 읽을 수준은 다 되고요. 애들 막 학원에서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우고 막 문제집 풀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했고, 아이들이 한 거는 리틀박스 동영상 보는 거, 그 다음에 넷플릭스 동영상 보는 거,
그리고 영어책, 동화책도 제가 많이 읽어주긴 했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사교육 없이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저희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면, 미국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의 실력이 다 리스닝은 다 되고, 첫째는 그 전에 영어 두꺼운 소설책 읽는 정도였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바로 적응하고 3개월 만에 말이 터졌겠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노출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교성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지네들끼리 놀았어요. 물론 영어 스피킹은 미국 안 갔으면 우리 애들도 안 터졌을 거예요. 당연히 스피킹은 미국 갔기 때문에 터진 거고, 하지만 영어 진짜 실력은 한국에서 영어 노출과 꾸준한 리딩, 이걸로 습득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돈 많은 집 애들이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비싼 영유 보내고 노출시키고 학원 꾸준히 보내면 당연히 잘하게 되겠죠. 안 하는 아이보다. 하지만 영어는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영어 유튜브만 봐도 요즘에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최근에 CES 진행을 안현모 씨가 했잖아요. 근데 다들 내용보다 안현모 씨 외모랑 뭐 영어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분도 완전 국내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학원이 맞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는 게 맞죠. 학원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스트레스 조금 받아도 괜찮은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주는 아이들, 학원 즐겁게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학원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숙제하는 거 힘들어하고 단어 시험 괜히 막 틀리면 또 엄마한테 혼나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 저는 그게 진짜 학원이 효과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사교육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첫째는 놀이 영유를 보내봐서 알잖아요. 2년 동안 보낸 게,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좀 싼 데가 있어서 싼 데를 보내긴 했는데 60, 70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막 150, 비싼데 200 막 거의 이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보내면 그것만 해도 한 2, 3천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면 계속 보내야 돼요. 계속. 초등학교 6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생은 안 보내나요? 중학생은 또 문법 한다고 보내죠. 고등학교 때 또 영어 안 되면 또 과외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교육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사교육을 비싼 과외를 받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막 엄청 비싸게 받았었는데, 몇 달 결과가 어땠냐면 제가 수학 시간에 잤습니다. 네, 그 전날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그 전날 이제 초저녁에 좀 졸다가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완전 망쳤는데, 아마 그래도 제가 좀 의지가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또 수학 문제가 풀만하면 풀었겠죠.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능도 망치고 결국 그 한 달에 4, 50만 원 했던 그 비싼 과외비를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돈을 많이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존리 대표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분의 책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 책도 다들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교육비를 아껴가지고 아이 주식을 사주면 성인 되면 1억 넘게 물려줄 수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리고 10년 있다가 또 2천만 원, 그리고 20살 때 5천만 원. 그러면 이미 20살 때 9천만 원이잖아. 근데 이게 원금만이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그게 주식이 몇 배, 2배, 3배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영어 잘하기 팁으로 돌아가면 영어를 좋아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애들 영어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팁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했던 방법을 장문의 글로 해서 이제 써서 보여줬어요. 후배가 와이프한테 보여줬는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 언니처럼 독하게는 절대 못 시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한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영어 교육 팁을 구했던 그 후배의 아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와이프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어를 이제 푸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은요 너무 푸시하고 엄마가 너무 공부시키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거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요. 보통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싫은데. 그래서 그 애들이 영어를 너무 꼴도 보기 싫어하고 완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영어로 틀어줘도 난리 치면서 한국어로 바꾸라고 그러고 영어에 영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독한가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영어를 접하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엄마가 독한 건지 아이 입장에선 전혀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무작정 영어 단어 외우게 시키거나 뭐 파닉스 시키거나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이 후배 와이프가 독한 건지 한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어 교육의 주는요 엄마가 아니고 아이들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좋아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는 단기간에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를 집중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1년 만에도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 정도만 시켜줘도 아이가 혼자서 어느 정도 영어를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어 잘하는 거 방법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시간을 매일매일 투입을 해서 꾸준하게 하면은 분명히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1년 만에 영어 실력이 완전 초기 그 리더스북 있잖아요. 쉬운 거 한 문장으로 된 거 그런 거 읽다가 1년 만에 이제 해리포터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해리포터까지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좀 더 오래 걸리긴 했는데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설책까지 한 2년 정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만약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엄마가 최소 1년 아니면 길면 2년 정도를 집중해서 아이의 읽기 능력 향상에 투자를 하시면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게 학원 다니면서 실력도 안 늘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진짜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컨설팅 해주고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 끌어올린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좀 지도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좀 많이 줄이고 그 돈을 주식으로 사줘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1억, 2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도 생각 중입니다. 좀 거창한가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으로 해서 돈이 없어도 충분히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사교육비보다 주식을 사주고 싶다. 그런 엄마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영상이 소수 몇 명한테라도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